안녕하세요. 신스입니다. 저는 비교적 청소년 소설을 꽤 읽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읽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저희 학생들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또 같이 읽으려고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제 스스로가 진짜 너무 재미있게 읽을 때가 있어요. 이런 책들을 접할 때면 단지 장르를 청소년 문학에 한정하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책들 중에서요, 이희영 작가님의 책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문학의 최강자 믿고 읽는 이희영 작가님의 작품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들만 이만큼인데요, 진짜 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희영 월드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희영 작가님의 대표작은 페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읽은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청소년 문학을 처음으로 접한 게 이 책으로부터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많은 아이들이 읽는 책이다 이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청소년 문학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학 하면 조금은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책은 미래사회를 다루는 SF 소설입니다. 이희영 작가님께서 SF를 참 잘 쓰시는데요. 이 책도 상상력이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족관계, 가족 제도가 조금 변하고 있는 그런 사회고요.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게 약간은 붕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점점 아이들을 낳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상상을 해본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세계관 속에서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국가가 직접 양육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요,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부모가 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이 아이들에게 면접을 봐야 돼요. 결국은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청소년들이 읽기에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정말 신선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따라가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이 책은 학생들과 함께, 부모님이 함께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의 생각을 좀 공감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재미있게 잘 읽히거든요. 이희영 작가님의 책들은 전부 다 몰입감이 높고 신선하기 때문에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된 책인데요. 가장 신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은 여름의 귤을 좋아하세요입니다. 이 책 표지도 너무 예쁜데요. 파스텔로 그린 것과 같은 몽글몽글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 책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이 울어서 다음날 눈이 좀 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사실 대놓고 그렇게 슬픈 책이 아니거든요. 참 담담한 필치로 쓰여져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이 책에도 SF 요소가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의 배경은 가까운 미래입니다.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으로 깊숙하게 들어온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읽고 있으면 아, 메타버스 세상은 이렇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그럴듯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는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SF적인 요소가 강한 책은 아니고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랑에 대한 책, 그리고 치유에 대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복을 입으면서 시작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주인공의 형이 고등학교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형과 참 많이 닮은 그런 아이예요. 형이 다녔던 고등학교 학생이 된 주인공은 형의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형의 이야기를 찾아가는데요. 미스테리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혹시 옛날 영화인데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과거로 이렇게 피드백했다가 현재로 돌아오기도 하고 형의 자취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일개원 이 책은 추리소설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한 곳으로 쭉 모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작은 소품 하나하나,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두 복선이 돼서 결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딱 짜맞춰질 때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이때 형의 흔적을 찾는 공간이 메타버스의 공간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이렇게 사람과 연결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짜맞추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에 항상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께도 진짜 강추드려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희영 작가님이 SF적인 요소를 소재로 잘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맘먹고 쓰신 SF 소설입니다. 테스터입니다. 표지부터 보시면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책은 디스토피아 계열의 SF 소설입니다. 저는 읽는 내내 진짜 감탄했어요. 이희영 작가님 정말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맘먹고 쓰신 SF 소설 진짜 최고예요. 이 책에 등장하는 배경은 지금보다 좀 많이 미래고요. 진짜로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저는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작이 정말 묘합니다. 오래된 전설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저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다시 미래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과학이 너무 발전해서 인공 피부를 만들고 인공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원하는 생물을 다시 돌려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미래는 달에 이미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시대고요. 그리고 화성에 거주하려고 거의 준비가 마무리된 그런 시대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한 회사에서 멸종된 새를 살려내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인공 소년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년입니다. 알비노 소년이에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온몸의 피부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소년의 할아버지가 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소년을 위한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소년을 살릴 수 있는지 온갖 돈을 다 쏟아 부어서 이 소년을 위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년은 새로운 비밀을 하나둘 알게 되고요. 뒤로 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SF이기도 하고 추리소설 같기도 하고 미스테리 같기도 합니다. 뒤로 가면서 와 하면서 읽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와, 꼭 그럴 법하게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단지 그냥 반전이라던가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과연 선이라는 건 무엇인가, 선의라는 건 무엇인가, 악이라는 건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런 정말 다양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희영 작가님의 SF 진짜 재밌거든요.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을 받고 읽은 책 나나입니다. 이 책의 상상력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죠? 영혼 없는 웃음, 너 영혼 어디 갔냐? 이런 말들 재미있게 합니다. 이 책은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영혼이 빠져나온 두 명의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 나는요, 나와 나를 말합니다. 이 책에는 설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는 영혼이 빠져나온, 몸에서 빠져나온 영혼을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아이들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별로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밖에 빠져나와도 아이들의 몸은 그대로 살던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시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영혼을 데리고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승사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 설령이 하는 말이 참 와닿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이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영혼 없이 그냥 몸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약간 뜨끔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영혼을 다해 살고 계신가요? 이 아이들이 결국 일주일 뒤에 자기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고,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청소년들과 부모님이 함께 읽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잘 읽히고요. 역시 흥미진진합니다. 이 책도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제목은 챌린지 블루입니다. 이렇게 표지를 봐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블루, 파란색이랑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목차를 보시면 진짜 특이한 게 각 목차가 전부 다 색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챌린지 블루라는 책은 사실은 없는데요. 이 책에서 만들어낸 색깔 이름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입시 미술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손가락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미술을 할 수가 없어서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잠깐 시간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학생은 참 고민이 많거든요. 이 학생이 하고 있는 고민이 사실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계곡가에서 파란 옷을 입은 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를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소년 또는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입시 미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친 우리 주인공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다양한 색감들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참 흥미롭고요. 이 이야기들이 힐링이 되기도 합니다. 리버보이라는 책이 좀 생각나기도 해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이희영 작가님의 짜임새 있는 이야기, 그리고 세련된 문장들 이런 것들도 다 흥미롭습니다. 다음 책은 제가 읽은 지 좀 된 책인데요. 저희 학생들이 추천해줘서 읽었던 책입니다. 보통의 노을입니다. 과연 보통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 책의 주인공 학생은 눈에 띄지 않게 그냥 보통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보통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 학생이라는 걸 텐데요.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보통의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희영 작가님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SF적인 상황이거나 좀 신기한 설정이거나 이렇지 않고요. 아주 일상적인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보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편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참 감동적입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책은 11월에 술숙책으로 소개했었던 소금아이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고 많은 분들이 이희영 작가님의 다른 책들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그래서 이희영 작가님 책들을 좀 최근에 더 읽고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이 소금아이는 정말 엉엉 울면서 읽었던 책이고요. 외로운 소년들의 상처, 그리고 치유, 사람에 대한 상처와 사람으로 인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어둡기는 하지만 읽으면서 정말 감동적이고요. 역시 미스테리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희영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미스테리 방식으로 끌고 가는데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11월의 술숙책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권의 이희영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다작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청소년을 위한 책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이희영 작가님께서 꾸준하게 다양한 책을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책 한 권 한 권이 이렇게 다 특별하고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어떤 책을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믿고 읽을 수 있는 이희영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